시간이 제약이 있으니까 전국적 판세 분석도 한번 좀 짧게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네요. 지금 권역별로 한번 8개의 권역을 나눠서 전국적 판세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각 권역별로 국민의힘 몇 석, 민주당 몇 석 어디라고 보시는지 하나하나 선거구, 지역구 따질 수는 없고 포괄적으로 특징하고 자체적으로 지금 조사하고 분석한 결과를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는데, 우선 8개 권역 중에 호남, 제주 지역을 먼저 좀 한번 살펴주시겠어요? 네, 전국 판세 분석은 우리 펜앤드마이크 TV에서 최초로 하는 건데요. 이렇게 해서 전국에서 국민의힘이 몇 석인지 민주당이 몇 석인지 이거를 각종 데이터, 그러니까 지난 선거 결과라든지 최근의 여론 추이 이런 것들을 갖고 이제 분석을 해드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호남 제주는 이제 전체 31석입니다. 호남 28석, 제주 3석. 그런데 여기에 크게 이제 변수가 되는 게 세 지역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게 광주 서구을인데요. 광주 서구을은 2014년에 천정배 의원이 무소속으로 나가서 당선된 지역이고요. 그리고 이제 광주에서는 민도가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낙연 지금 개혁신당 공동대표가 나오게 되면 이 서구을에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되면 저는 당선권은 좀 힘들 거로 보이는데요. 아마도 뭐 두 자릿수 정도 득표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광양하고 곡선 지역구가 있습니다. 저는 소장입니다. 대표가 아니고. 네. 이제 곡성하고 이제 광양인데요. 곡성이 이정현 전 대표의 고향입니다. 이분이 여기서 뛰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광양은 호남에서도 가장 비민주당 색채가 있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민주당 후보들이 난리발하게 되면 이정현 전 대표가 의외로 승산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호남의 마지막 변수 지역은 이 전주시 을입니다. 여기는 이제 진보당의 강성희 의원이 뛰고 있고요.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정운천 의원, 농림식품 장관을 역임했던 분인데, 여기 최근 여론조사를 보니까 민주당 후보하고 이 정운천 의원하고 진보당 강성희 의원하고 3파전입니다. 그렇죠. 민주당은 최영재 후보가 좀 앞서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호남은 3군데 정도가 변수인데 민주당이 대략 한 30석 정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호남, 제주 31석 중에 민주당 30석, 그리고 기타 한 석이 남아있는 거죠. 어떻게 변수가 될지 좀 봐야 되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타로 분류해놨습니다. 네. 두 번째, 그럼 부울경, 부산, 울산, 경남 지역 좀 한번 분석을 해볼까요? 네, 부울경은 전체 40석인데요. 민주당이 지난번에 7곳에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민주당이 이겼던 지역 외에는 대부분 저는 국민의힘이 무난히 낙승할 거로 보고요. 그리고 지금 낙동강 벨트 핵심 지역이 북강서갑입니다. 여기에 이제 전재수 의원이 있고 서병수 전 부산시장이 여기 투입이 됐는데요. 사실 이 낙동강 벨트가 지난번에 비해서는 굉장히 민주당 세가 약화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을에서 5선을 했던 조경태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해서 국민의힘으로 옮겨왔거든요. 예. 그래서 이쪽 지역이 대체로 이제 그 민주당 세가 약화돼 있고, 북강서갑이 넘어가게 되면 양산을, 그리고 김해갑을까지도 국민의힘이 싹쓸이할 가능성이 큰데, 오늘 뉴스토마토 여론조사를 오면서 봤는데요. 예. 김태호 의원이 거의 10%포인트 정도. 10%나? 네, 10%포인트 정도 김두관 의원이 앞서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번은 저는 부산 3군데, 그 다음에 양산을까지는 무조건 넘어갈 것 같고요. 그리고 김해갑을이 지난번에 5%포인트 정도 민주당이 다 이겼어요. 양쪽 지역을. 예. 그런데 이제 지방선거 때는 국민의힘이 15%포인트 이상으로 이겼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 후광 효과가 거의 사라지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는 국민의힘이 탈환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울산 북구도. 울산 북구가 저는 제일 좀 궁금해요. 네. 여기가 이제 사실 지난번에는 진보 성향 후보들이 비리비리해서 민주당 이상원 의원이 된 지역이에요. 그러네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진보 성향 그런 후보들이
이게 좀 그 전열을 재정비해 갖고 뛰고 있거든요. 그래서 울산 북구도 당연히 국민의힘으로 넘어간다. 그래서 저는 40석 전체가 다 국민의힘 가능성이 있는데 혹시 그 여권 후보가 난립하면서 한 석 정도는 무소속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저는 39석이 국민의힘, 한 석이 기타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예, 부울경 40석 중에 국민의힘 39석 이렇게 지금 예측을 했습니다. 네, 대구 경북 한번 가볼까요? 네, 대구 경북은 전체가 25석입니다. 대구가 12석 그리고 경북이 13석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중에 그 경북 경산에 최경환 전 부총리가 무소속 출마 선언을 했어요. 예. 그래서 여기 여론조사 보니까 한 48%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최경환 의원의 당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 물론 이제 당선되면 국민의힘으로 들어오긴 하겠지만, 그래서 저는 대구 경북에서는 24석이 국민의힘, 한 석이 무소속 이렇게 보고 있고요. 현재 관심 지역 중에 하나가 대구 달서갑인데요. 여기에 유영아 변호사라고, 그렇죠. 박근혜 전 대통령 측근인데 이제 이분이 경선에 들어갈 건지 안 들어갈 건지 이게 조금 변수입니다. 네, 거기 대구 달서갑 보니까 홍석준 의원하고 유영아 네. 두 분이 이제 약간은 좀 박빙의 승부를 지금 하고 있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연말에 용산에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 2시간 정도 오찬 식사를 같이 한 적이 있는데요. 네. 여기에 유영아 변호사가 배석을 했고, 박근혜 대통령이 얼마 전에 이제 책 출판 기념회 했었어요. 네. 북 콘서트. 여기도 이제 유영아 변호사가 있었다, 배석했다 이렇게 볼 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유영아 변호사를 지금 밀고 지원하고 있는가? 딱 한 사람 챙기려고 하는데 그분이 유 변호사가 아닌가 싶어서요. 아무튼 저도 경선 결과를 이제 눈여겨 보고 있는데 아마도 유영아 변호사 경선에 올려주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주호영 의원은 이게 경선에 갈지 안 갈지 저도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예. 네, 주호영 의원이 어떻게 될지가 하나 또 관심 포인트이고, 대구 달서갑, 홍석준, 유영아. 예, 홍석준 의원은 이제 윤석열 후보 쪽이고, 유영아 변호사는 박근혜 후보, 박근혜 전 대통령 쪽인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또, 뭐 이건 이제 국민의힘의 다 후보들이니까 그 안에서 이제 결과가 나오겠죠. 대구 경북 지역 25 의석수 중에 국민의힘 24석 얻을 거다. 그리고 한 석은 무소속 최경환. 그러면 사실상 나중에 25석이 다 되겠네요. 선거에서는 24석. 네, 대구 경북 지역 그렇게 예측했고요. 강원 지역 한번 살펴볼까요? 네, 강원 8석인데요.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이 원주 갑을 그리고 춘천 갑 이렇게 세 군데에서 이겼는데요. 원주 갑은 지난 보궐선거 때, 그러니까 그 이광재 의원이 그러니까 그 의원직을 사퇴하고 강원도지사로 나가는 바람에 제복을 했었죠. 그래서 여기는 국민의힘이 탈환을 했고요. 현재 그 춘천갑이 민주당 허영 의원인데, 네. 원래 춘천갑 지역구가 강원도지사 김진태 지역구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무난히 탈환할 거로 보고요. 현재 민주당이 강세를 보이고 있고 현역 의원이 있는 원주을 송기현 의원, 여기는 조금 이제 민주당이 해볼 만하다. 그래서 저는 8석 중에서 7석은 국민의힘, 한 석, 그러니까 원주을, 여기는 민주당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네. 그럼 결과적으로 강원 8석 중에 국민의힘 7석, 민주당 1석 이렇게 지금 예측이 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중부로 내려와 볼까요? 대전 충청 지역 한번 좀 살펴봐 주시죠. 네. 대전 충청이 28석인데요. 그러니까 충북부터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충북은 사실은 이미 이 당선자가 결정된 거나 마찬가지 이런 지역들이 충청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충청에서는 8석 중에 지난번에 민주당 5개, 국민의힘 3개 이렇게 가져갔거든요. 그런데 지난 지방선거 때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청주가 지역이 4개거든요. 예. 근데 여기서 국민의힘이 18%포인트 정도로 이겼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 그러니까 청주 상당구는 정우택 의원이 재보궐선거 때 탈환을 했고요. 네. 그 다음에 민주당 강세 지역이 청주 청원구하고 흥덕입니다. 여기는 이제 청원은 변재일, 흥덕은 도종환 의원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 두 지역은 민주당이 조금 강세를 뜰 것 같고요.
청주 서원은 지난번에 3%포인트 차이가 났어요. 그래서 저는 3%포인트 차이는 뭐 충분히 이제 이번에 극복을 할 거라고 보고요. 진천, 증평, 음성, 여기도 이제 3%포인트로 졌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도 이제 이번에 국민의힘이 이길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충북 8개 중에서 청원, 흥덕 2개를 빼고 나머지는 국민의힘이 승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대전은 이제 7석인데요. 대전, 서구, 갑을은 전통적으로 민주당 강세. 그래서 뭐 여기는 민주당이 승리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그 다음에 그 황운하 의원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대전 중구, 그 다음에 이장우 대전시장 지역구였던 동구, 그 다음에 대덕, 이 세 군데는 보수세가 센 데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무난히 저는 국민의힘이 탈환할 거로 보고 있고요. 아, 그럼 황운하 이번에 안 되나요? 네, 90% 정도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황운하 안 되는 얼마 전 여론조사 봤는데요. 거기서도 뭐 황운하 의원이 좋지 않았습니다. 범죄자가 그러니까 여론조사 꽃에서 조사한 건데요. 여론조사 꽃에서조차 예. 예, 범죄자가 당선되면 안 되죠. 네. 그리고 유성 갑을은 전통적으로 스윙버터 지역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5선 했던 이상민 의원이 국민의힘에 입당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유성 그 을은 이상민 의원하고 허태정 전 대전시장 여기가 최대 관전 포인트인데 저는 갑을 둘 중에 한 군데에는 최소한 국민의힘이 된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해서 대전은 국민의힘 4, 민주당 3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 전체 대전 충청 28석 중에 국민의힘 19석, 민주당 9석. 충남은 안 했는데요. 충남은 안 해요. 맞아요. 예, 충남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충남 전에 세종. 세종은 이제 그러니까 지역구가 2개입니다. 갑을. 네. 그런데 전통적으로 민주당이 이제 강세를 띈 지역인데요. 갑하고 을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갑은 원도심, 그러니까 구도심을 포함한 지역이고요. 을은 이제 신도시 지역인데 지난번 이 세종시장 선거를 보면 갑에서는 국민의힘이 크게 이겼습니다. 을은 이제 민주당이 조금 이제 앞서 있었는데요. 그래서 갑은 국민의힘, 을은 민주당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고요. 네. 충남은 전체 11개 선거구인데요. 민주당이 강세를 띠고 있는 지역이 천안, 을, 병. 을병이고 그 다음에 아산을, 강원시구원 이렇게 세 군데인데 나머지 지역은 다 국민의힘이 탈환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논산 계룡은 김종민 그러니까 민주당을 탈당한 김종민 의원 지역구인데 이게 이제 다자대결로 가게 되면 100% 민주당으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당진이 이제 문제인데 여기가 늘 보수 후보가 분열이 돼서 네. 졌었어요. 근데 공천 상황이 이제 순조롭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당진 어기구원 3선을 국민의힘이 저지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청 전체를 보면 국민의힘이 19석, 민주당 9석. 그러니까 지난번은 민주당이 20석 했고 네. 국민의힘이 8석 했어요. 판이 완전히 뒤집어지네요. 반대로.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대전 충청 28석 중에 국민의힘 19석, 민주당 9석. 예, 그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자, 수도권으로 넘어와 보겠습니다. 인천부터 한번 볼까요? 네. 인천은 3가지 이슈가 작용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그 충청도 여론이 이제 그대로 인천에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돈봉투 연루 의혹이 3명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보시면은 허종식 미추홀국 갑이죠. 그 다음에 이성만 부평갑, 그 다음에 남동을 윤관석 이 세 사람이 돈봉투에 관련이 돼 있고요. 이성만 윤관석은 탈당해서 무소속이고 허종식 의원은 지금 당적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가 정의당 후보들이 굉장히 약진하는 지역입니다. 여기 이정미 전 정의당 대표도 있고 또 남동구청장을 역임했던 배진교 지금 원내대표 그만두고 의원이죠. 이렇게 이제 있고 그래서 요 3가지 이슈가 충청에 아주 강하게 작용을 하는데요. 저는 여기서 지난번에는 이제 11대 2 이렇게 민주당이 이겼는데 저는 8대 5 정도로 8대 5 국민의힘이 네. 앞서는데 이제 그 5개를 짚어보면 네. 민주당 5개요? 네. 네. 그러니까 계양갑을 네. 계양갑을이 좀 민주당 강세고 그 다음에 부평갑을 그런데 이제 부평갑은
굉장히 선거가 다자대결로 치러질 가능성이 있어요. 여기 문병호 전 의원도 개혁신당으로 지금 출마 선언을 했거든요. 그래서 다자대결로 치러지게 되면 부평갑도 국민의힘 가능성이 큽니다. 그 다음에 서구을 여기가 검날 신도시예요. 신동근 의원이 있는 곳이죠. 그래서 이제 저는 너그럽게, 그러니까 뭐 우리가 좀 여유 있게 봐서 8대5 정도로 보고 있는데 저는 이제 그 4대 9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좀 여유 있게 8대5 정도로 넘어가죠. 예, 인천 13석 중에 국민의힘 8석, 민주당 5석 이렇게 예측이 되고요. 자, 아주 중요한 경기 이제 서울이 남았는데 경기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경기는 현재 민주당이 굉장히 이제 우세를 보이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최근에 저희 그 펜앤마이크 TV가 골기한 다음부터 여론이 국민의힘 쪽으로 굉장히 우세하게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경기 동부권 중심으로 국민의힘 우세 지역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성남에 살고 있는데 성남에서도 지금 분당 가불은 뭐 국민의힘 우세 지역인데 성남 그러니까 수정과 중원에서도 한 곳 정도 더 넘어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하남도 국민의힘 후보가 약진할 가능성이 큰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광주가 그 갑을이 있는데 광주 을의 임종수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어요. 네. 그래서 저는 광주 갑을 다 넘어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여주 양평은 뭐 원래 국민의힘 강세 지역입니다. 또 포천 갑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남양주가 세 곳인데요. 남양주 을을 제외한 남양주 갑 여기가 이제 조홍천 의원이 탈당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남양주 갑도 국민의힘 후보가 승리할 거로 보고 그리고 남양주 을이 조광한 전 남양주 시장을 공천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도 이제 우세할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뭐 파주 같은 경우도 갑을이 있는데 을은 이제 신도시 지역으로 민주당이 우세 지역인데 갑은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탈환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이제 김포는 김포하고 구리 이런 데가 지금 메가서울 이슈가 있는 데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가 저는 이제 거의 그 탈환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밑에 지역으로 남쪽으로 내려가 보면 이게 이제 용인 한두 군데 그다음에 평택도 지금 평택을의 이원호 의원이 탈당했지 않습니까? 네. 여기라든지 그리고 화성 일부 뭐 이런 데가 저는 또 안산 단원 이런 데가 이제 충분히 넘어올 거로 봅니다. 용인도 갑도 뭐 가능성이 크고요. 안성도 저는 이제 탈환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해서 대략 59석 중에서 국민의힘이 25석 정도, 민주당 33석, 그리고 고양 갑의 심상정 의원 1석 이렇게 해서 저는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심상정 지역구에 박진이 가면 어떻게 됩니까? 박진 의원이 이기죠. 박진이 이겨요? 예, 100% 이깁니다. 아, 그래요? 100%. 그러면 의석수 변동이 한 석이 또 생기겠네요. 26석이 되는 거죠, 그럼. 네, 경기도 분석을 해드렸고요. 마지막 서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서울은 이제 총 49석이 걸려 있는데요. 지난번에도 한강벨트를 한번 쭉 훑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강벨트가 양천 가불에서 강동 가불까지 15석이고 여기에 종로를 더하면 이제 6석이 되는 거고요. 강남 3구가 8석 이렇게 해서 총 24석이 되는데요. 저는 여기서 두세 군데 빼고는 국민의힘이 전부 다 이제 석권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 외에도 서대문, 금천, 그리고 이제 그 도복이나 노원 이런 데서도 의석이 두세 석 정도 추가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이 25석 정도, 민주당 24석 이렇게 황금 분할을 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예, 서울 49석 중에 국민의힘 25석, 민주당 24석. 자, 8개 권역별로 해서 나눴는데요. 8개의 권역을 나눠서 쭉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전국 판세는 어때? 그러니까 수도권 뭐 이렇게 대충 알았는데 전국 판세 어떤지 여기다 비례대표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전국 판세에 대해서 의석수가 어떤지를 좀 지금 예측한 결과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국민의힘과 민주당, 개혁신당 포함해서 다 전체 의석수를 지금 예측을 좀 하겠습니다. 나눠서 할게요. 지역구 의석수도 있고요. 비례대표 의석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총 의석수가 있는데 그 세 개를 나눠서 한번 최종적으로 예측 발표를 해주시죠. 네, 지역구가 253석인데요. 국민의힘이 147석, 민주당 102석 이렇게 예측을 했고요. 녹색정의당 1석, 그리고 무소속 3석 이렇게 이제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비례는요. 비례는 지금 정당들이 대충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국민의힘 저는 한 20석 정도 보고 있고요. 민주당은 18석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사실 개혁신당이 출범하면서 2030 일부가 지역구에서는 국민의힘을 찍고 그 다음에 비례대표에서는 교차 투표를 통해서 개혁신당에 일부 표를 줄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봤는데요. 민주당의 경우는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2030 여성 일부가 지역구에서는 민주당에 투표를 하고 또 이제 이게 비례당에서는 조국 신당에 투표하고 또 5060의 민주당 지지 성향은 이 지역구에서는 민주당이 투표를 하고 이제 비례 정당에 대해서는 이제 개혁신당이 투표하는 이런 이제 복잡한 교차 투표 현상이 나타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 20, 더불어민주당 18, 개혁신당 5석, 조국신당 3석, 그리고 이제 녹색정의당 1석을 이제 배분을 했는데요. 녹색정의당은 만약에 심상정 의원이 고향 갑에서 낙선하게 되면 저는 네. 1석이 안 나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조국신당이 출범하면서 녹색정의당의 지지율을 상당 부분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지금 녹색정의당까지 해주셨고요. 좀 추가적으로 이제 비례 최종 의석수까지 좀 얘기를 해주시죠. 네. 그래서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합치면 네. 국민의힘은 167석. 그러니까 지난 2020년 총선 때 역대잡이가 되는 거죠. 네. 당시 민주당이 이제 180석을 가져갔는데 이제 거의 이제 그대로 되갚아주는 167석이 될 것 같고요. 네. 민주당은 120석. 그 다음에 개혁신당 5석, 조국신당 3석, 녹색정의당 2석, 그리고 무소속 3석. 근데 무소속 대부분 저는 국민의힘 입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면 이제 국민의힘이 거의 이제 170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영화 그러니까 2015년에 나온 영화 중에 평행이론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권호영 감독이 그러니까 권호영 감독은 권호영, 또 지진이가 배우가 주연을 했는데요. 예. 이 영화는 그러니까 특정 시차를 두고 똑같은 일이 운명처럼 벌어진다. 이런 이제 스토리를 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정치권에도 이런 일이 가끔 일어납니다. 2004년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 후폭풍으로 범진보 진영이 거의 180석을 가져갔거든요. 예. 이거를 고도로 되갚아 준 게 2008년 총선이다. 이명박 대통령 집권하고 벌어졌는데 이때는 거의 이 범보수가 180석을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2020년에 민주당이 180석을 가져갔는데 이제 보수가 대갚아줄 차례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여기서 저는 이제 좀 안타까운 얘기를 하나 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네. 저희가 이번에 여론조사 결과를 하나밖에 발표하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이 펜앤마이크가 정말 펜앤마이크 TV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제 돈을 들여서 이게 여론조사 결과를 지금 계속 발표하면서 국민의힘이 잘 되도록 골기하고 있는데 그게 2개를 발표하면 실비, 그러니까 감가상각이라든지 번호 비용 그리고 이제 전화 면접원 비용 이 실제 비용만 2개를 발표한 이제 700만 원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그 비용을 펜앤마이크가 지금 계속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총 5개 발표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700, 1400에 이제 1750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너무 힘들어서 이제 하나씩밖에 발표를 못한다.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의 후원을 지금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고요. 여러분이 또 후원 보내주시면 그 한 푼도 이제 이 마이크 TV에서 쓰는 게 아니고 바로 다 전부 다 여론조사를 통해서 우리 국민의힘 후보들이 잘 될 수 있게 이렇게 이제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의 후원 정말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해야 될 이야기를
우리 엄수장님께서 대신 해주셨네요. 제가 또 하는 게 설득력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170석에 대한 그런 기분 좋게. 네. 예, 감사합니다. 최종 의석수 결과적으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300석 중에 지역구 비례대표 합해서 국민의힘 167석, 민주당 120석. 지금 그렇게 예상을 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개혁신당 얘기도 좀 같이, 조국신당 얘기도 같이 해주시면 좋겠네요. 네. 개혁신당이 출범을 했지만요. 사실 저는 이게 정당은 사람은 그러니까 물이 없으면 못 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정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당은 정체성과 대표성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정당이야말로 대표성과 정체성을 먹고 사는 단체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개혁신당을 보면 도대체 저 정당의 대표성과 정체성이 뭔지 헷갈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런 당은 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우리 국민들이 이 비교적 이 교차 투표에 대한 훈련이 돼 있고 또 교차 투표를 통해서 선거 참여의 명분을 확보하는 그런 이제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그러니까 비례대표 투표로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지만은 아무튼 그 지역구에서는 선전하기 어렵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조국 신당도 출범을 했는데 이 조국의 신당 창당은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이 대한민국 정치의 아이러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이 세대 지지 기반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40대에서 이를테면 개딸 성향의 지지율이 조금 있다. 그러면 저는 비례대표 진입은 가능할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네. 종합을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번엔 개혁신당과 사실 조국신당 의석수까지 저희가 넣어가지고 지금 전체 예측을 해본 겁니다. 국민의힘 167석, 민주당 120석, 개혁신당 5석, 조국신당 3석, 녹색정의당 2석, 무소속 3석. 예. 이렇게 예측 결과를 발표를 하고요. 다만 이제 그 사이에 지금 남아있는 총선이 한 50일 대략 남아있기 때문에 그 어떤 정세의 변동성, 여러 가지 뭐 사건이 발생한다든가 상황 변화가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예측치가 일부 조금 변동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에 따라서 이후에 다시 어떤 부분에 변화가 있는지 또 여러 가지 예측치를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해주시죠. 한국갤럽 지금 조사가 지금 발표가 나왔거든요. 혹시 지금 조사 내용 알고 계시나요? 아니, 모릅니다. 예, 제가 그러면 잠깐 이야기하는 사이에 한국갤럽 조사가 언론에 나온 거 지금 잠깐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해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갤럽 조사 3주차, 2월 3주차 조사 결과 두 가지가 지금 공개됐는데요. 정당 지지도하고 대통령 국정 지지율 조사가 됐는데요. 지금 떴네요. 정당 지지도 국민의힘 37, 민주당 31, 개혁신당 4. 자, 정당 지지도 먼저 그것부터 좀 결과적으로 해석을 해주시죠. 네. 정당 지지도, 한국갤럽 정당 지지도 조사는요, 지난주는 그 설 연휴로 쉬었습니다. 쉬고 이제 그 전에 2월 9일 날 조사가 있었는데 이때 국민의힘이 34%였거든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37%로 조사가 됐고, 당시 민주당은 35%였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오늘 31%, 그리고 개혁신당은 처음으로 여론조사에 이제 들어갔는데요. 4% 나왔고요. 사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170석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댓글 올려주시는 분들이 일부는 이제 엄경영 저거 엉터리 아니냐, 이 김칫국부터 마신다, 막 이런 이제 비판 그런 메시지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근데 사실 오늘 한국갤럽 여론조사는 제가 여기 와서 방송한 이후에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한국갤럽 홈페이지 보면 10시 7분쯤에 저 결과가 뜨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 결과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방송을 시작을 했고, 방금 우리 그 앵커께서 말씀하신 걸 보고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늘 말씀드리는 게 지금 수도권은 이 강력한 그런 어떤 그 침묵의 나성이 작동하고 있다. 그래서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비호감도 이런 것이 영향을 미쳐서 국민의힘을 지지하지만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말을 못하는
그런 이제 침묵의 나선이 작동하고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침묵의 나선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만나서 조금씩 깨어나고 있다. 이런 이제 초기 단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여권의 새로운 어떤 구심점으로 떠올랐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그냥 있다 해도 한동훈 그러니까 비대위원장 때문에 지지한다고 이렇게 밝히는 거죠. 자, 그리고 저기 이제 자막 나오는데 보시면 총선 다수 희망 정당도 완전히 역전이 됐습니다. 그러네요. 예, 국민의힘이 36, 민주당 31, 제3지대 18%. 근데 그러니까 저에 대해서 아직도 못 믿으십니까? 이제 믿으시겠죠? 자, 믿으시면 저희 이 펜앤마이크 TV에 후원을 좀 부탁드리고, 우리는 후원금 전액을 다 여론조사에 투입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늘 재밌는 여론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승신 님이 그 사이에 후원을 해주셨네요. 후원 고맙습니다. 저희 여론조사에 상당히 도움이 되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여론조사 결과가 한국 역사를 바꾸는 총선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후원해 주시면 그걸로 여론조사 비용으로 다 쓰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정당 지지도만 먼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국정 지지율에 변화가 있느냐? 대통령 국정 지지율 변화, 한국갤럽 조사 한번 볼까요? 공개해 주시겠습니까? 한국갤럽에서 조사한 국정 지지율, 긍정 33%, 부정 58%. 이 결과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긍정은 지난번보다 4%포인트 올랐고요. 그 다음에 부정은 지난번에 이제 63%였거든요. 그래서 5%포인트 내려갔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사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요, 이게 이를테면 그러니까 국정 방향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2030도 대통령에 대한 이제 부정평가가 좀 많긴 한데요. 정당 지지율은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선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지금 그 윤석열 정부의 국정 방향에 대해서는 대체로 찬성을 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이제 국정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거칠고 또 좀 막 일방적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대통령을 조금 이제 싫어하는데, 이 대통령이 좀 스마트했으면 좋겠다. 이런 어떤 이제 바램 같은 걸 갖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윤 대통령의 지지율도 실제는 조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러분이 한국갤럽 홈페이지에 가 보시면 통계표가 있는데 그 맨 밑에 주관적 정치 성향에 따라서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 관심이 많은 분들에 대해서는 현재 아직 그 통계표를 못 봤지만 긍정평가가 한 36, 7% 정도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게 선거 때에는 윤 대통령 지지율보다는 이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을 보고 투표할 거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고, 최근에 그런 지표들이 이제 다수 나오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무려 한 달 전에 이미 마치 점쟁이처럼, 점쟁이는 아니시죠. 데이터로 하니까. 우리가 천공 스승 같은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이 점쟁이처럼 다 이렇게 이제 맞추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를 믿고 보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명석한 분석 감사드립니다. 이영명 님이 주셨고요. 아테누아님 많이 회복됐네요. 의견을 주셨네요. 김창현 님, 우리 대통령을 지켜야 합니다. 예, 이렇게 주셨고요. 예, 아테누아님 위에서 이런 댓글 주셨어요. 마포 여론조사는요? 하고 질문을 주셨어요. 네, 그렇게 갑니다. 다음 주 여론조사 어디 하는지 발표하죠. 다음 주 여론조사, 이번 주 여론조사 결과도 상당히 이제 흥미로웠는데, 중성동갑도 흥미로웠는데, 다음 주 여론조사 어디 합니까? 네, 다음 주는 이제 종부세 벨트의 핵심 지역구 중에 하나인데요. 마포갑 합니다. 지금 마포갑에는 이 단수 추천 지역에서 제외돼서 조정훈 의원하고 신지호 전 의원이 경선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물론 이제 여기에서 조정이 되면 한 분이 딴 지역으로 가면 단수 추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노웅래 의원이 아마 출마 의지를 불태우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나 당 지도부에서는 좀 불출마를 설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노웅래 의원이 출마하든 불출마하든 저는 무난하게 이길 거로 보는데, 아무튼 이 지역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저희가 다음 주에 갖고 오겠습니다. 네, 마포갑의 관전 포인트 짧게 한 1분 정도만 해주시면 어떤 점에 마포갑이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마포갑은 지난 대선 때도 윤 대통령이 이긴 지역이고요. 또 지방선거 때도 마포갑 지역에서는 이제 거의 그 5%포인트 이상으로 국민의힘 후보가 이겼습니다. 이긴 지역인데, 다만 이제, 여기는 이제 시의원들도 이겼고, 그래서, 저는 뭐, 승리 여부보다는 얼마나 큰 격차를 벌릴 거냐. 그게 이제 관전 포인트고, 여기서 예를 들어서 거의 10%포인트 정도 격차를 벌리게 되면, 서울 지역에서도 국민의힘이 다수 의석을 차지할 수 있는 어떤 예고 지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마포갑에 다음 주에 금요일에 한 번 더 기대해 주시죠. 조정훈, 신지호 두 분이 국민의힘에서 지금 경선 예정이다. 그리고 상대가 노웅래이든 누구든 그 결과를 한번 보시죠. 얼마나 결과가 격차가 나는지, 어느 쪽으로 무게중심이 흘러가고 있는지 마포갑 한번 보시죠. 노웅래 민주당 의원 노웅래 부자가 44년 했다. 44년이 맞나요? 거의 저도 한 40년 된 걸로 아는데 맑은 산소님이 마포갑 노웅래 부자가 44년 했습니다. 이 정도면 직역촌장입니다. 예, 아버지가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노웅래의 부친이 지역의 토박이, 지역 부호, 지역 기득권 그러면서 오랜 기간 동안 국회의원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그 아들 노웅래 의원이 지금 해왔죠. 자, 마지막으로 노웅래 의원이 갈 길 정리하는 길이 저는 이번 총선에 될 거라고 보는데 실제로 여론조사에서는 어떻게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떠나시기 전에요. 또 뭐 이트든 재밌는 일입니다. 아쉬워요. 오늘 발언했어야 되는데 깜빡 놓친 것이든. 제가 깜빡 생각했었는데 깜빡 잊고 말았네요. 아무튼 여러분 파이팅 하시고요. 다음 주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엄경영 소장님 오늘 중성동갑 전국적 판세 분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펜앤드마이크 인터넷 신문을 아직 모르시나요? 저도 펜앤마이크 인터넷 신문 애독자입니다. 아주 유익합니다. 저는 방송 준비할 때 제일 먼저 펜앤 인터넷 신문을 찾아봅니다. 펜앤 인터넷 신문은 모바일 앱으로 편하게 볼 수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애플 앱 스토어에서 펜앤드마이크를 다운받아 설치하세요. 펜앤드마이크 인터넷 신문이 여러분의 세상을 보는 지혜와 안목을 열어드립니다. 모두가 숨죽이고 침묵하던 시절 펜앤마이크는 앞장서 자유와 민주를 외쳤습니다. 자유파 정권 탄생을 위해 싸웠습니다. 2024년에도 펜앤마이크는 쉼없이 달려갑니다. 2024 총선 자유파 승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수호의 선봉이 되겠습니다. 왜곡된 대한민국 역사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2024년에도 펜앤마이크를 응원해 주십시오.